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엔 이슈 오늘은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 어제는 공동경비국 JSA를 방문을 했고요. 네. 또 오늘은 서울에서 국방 분야 최고위급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필요성 언급했고 어떤 내용들이 그럼 오늘 오고 갈까요? 네, 오늘은 사실 한미 안보 협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이제 연례 만나는 그런 이제 회의가 오늘 개최되는 것인데요. 예. 사실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언급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안보 그 협의회의에서 이제 발간하는 매년 이제 발표하는 공동 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는 조금 예.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공동 성명이 담기는 과정이 1년 동안 이제 실무진이 협의를 해서 예. 그 문구를 이제 수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중요한 이제 발전이 있었지만 그렇군요. 구체적인 잠시만요. 네. 그 지금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네, 지금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환영하는 의장 행사가 열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방부 용산 국방부 청사겠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환영하는 의전 행사. 지금 음악도 나오면서 시작이 되네요. 보통 이렇게 그 미국 국방장관을 환영하는 행사를 매년 이렇게 오면 여나 보죠. 아무래도 연례 회의가 중요하다 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그 정부의 이제 첫 안보 협의 회의이기도 하고 예. 또 에이펙이 끝난 시점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안보 협의 회의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이런 풍경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방부가 밝힌 올해 의제가 대북 정책 공조와 연합 방위 태세, 사이버 우주 미사일 협력, 방산 협력 등입니다. 지금 검은색 차량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곧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앞에 안규백 장관이 우리 장관이 이제 마주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예. 이번 안보협의회에서는 논의될 내용이 사실 원래 그 한미가 해오던 얘기도 있지만 네. 지금 헤그세스 국방장관, 전쟁부 장관이 최근에 전작권 얘기도 했고 예. 이번 또 안규백 장관도 마찬가지로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고 이런 발언을 하셔서 예. 지금 가장 관건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공동성명에 어느 정도로 담기느냐 그게 가장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용어 명칭이 네. 지금은 전쟁부로 바뀐 겁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병기하는 방식입니다. 같이 쓰고 있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헤그세스 지금 장관실 앞에는 예. 이미 전쟁부 장관이라는 팻말을 달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전쟁부 장관으로 바꾸면 예. 모든 이제 건물의 그런 로고나 그런 것부터 다 바꿔야 바꾸죠. 돼서 비용도 많이 일단은 들고. 그대로 두고 예.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사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피트 지금 나오죠. 헤그세스 장관이 차량에서 내렸고요. 안규백 장관과 함께 나란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의장대 사유를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경례하고 있는 네. 모습도 보이네요. 어제 우리나라를 찾아왔죠. 헤그세스 장관 방한 첫 일정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안규백 장관과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 의미도 꽤 크다고 하던데요. 네, 뭐 이번에 그 에이펙 계기에 미북 정상회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헤그세스 장관이 와서 이제 그쪽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금 조금 전에 그 자막에도 나왔지만 그 사실 이번에 전작권 전환 얘기가 물살을 타고 있지만 그 가장 최근까지만 해도 동맹 현대화라는 논의 속에서 그렇죠. 이렇게 주한미군이 뭐 감축이 되는 것이냐, 뭐 대만 같은 문제에 대한 뭐 전략적 유연성 이런 것들이 뭐 공동성명에 들어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이제 첩첩산중으로 좀 쌓여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것도 있고 한미가 이 연합 방위 태세를 좀 강화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좋은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말씀하신 그 JS의 방문도 예.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위협 현장에 두 장관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그런 지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미 동맹 현대화에 관련해서 네.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갈 텐데 주로 좀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까요? 그 전략적 유연성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저희 한미가 공식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그 합의한 내용은 그 상호 존중한다라는 그런 그 과거 반기문 장관이랑 그리고 라이스 이렇게 합의했던 그 내용이 가장 마지막 그 공식 문헌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전략적 유연성을 다시 이제 한미가 공동 성명에서 다룰 것인지는 조금 유보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 이번에도 그 관련 내용이 지금 어떻게 담길 것이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냐가 주목이 되고 있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등장하기에는 조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하고 그 무역 협상 등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굳이 그 용어를 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저희가 서울 국방부 연병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환영하는 행사를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 행사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후에 나올 공동 성명을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에이펙이 개최되기까지만 해도 미국이 대통령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이 한미 안보 협의회 공동 성명 같은 경우도 안보 협의가 개최된 이후에 항상 발표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워낙 이제 한미 관계가 좀 유동성이 보여지다 보니까 뭐 공동 성명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초로 안 나오는 안보 협의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사실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되고 나온다면 이제 여기에 전자권 전환 부분, 주한미군에 대한 그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용어가 굳이 담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가 사실 오늘 가장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음. 같고요.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1, 2심 법원에서는 모두 이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방 대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네.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신 1심, 2심에서는 위법하다고 판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판결한 내용이 근거가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해서 아이파 1977년에 이제 비상사태 때 대통령한테 경제활동에 관련된 권한을 부여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석을 해서 상호 관세로 부과한 것인데 예. 이게 좀 과도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상황이고 이번 5일에 이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위법 판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기업이 이미 낸 그 세금 같은 것들 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 뭐 그 해당 국가들이 뭐 다시 이견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위법이라고 나온다고 해도 지금 뭐 한미 간의 이런 무역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뒤집을 정도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파를 근거로 해서 지금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있지만 이 자동차나 철강 같은 이 미국이 하고 있는 품목 관세 이것은 사실 이 아이파 외에 그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항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또 지속하겠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되지 않아서 셧다운이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네. 있던데 그러면 얼마나 그 일반 시민들 국민들한테는 그 타격이 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저소득층은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스냅 프로그램이죠.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저소득층한테 식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그 카드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그거를 사용하는 것인데 네. 이번 샷다운이 이제 35일째를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지원금까지 이게 멈출 상황이 직면했었고 만약에 멈추게 되면 지금 한 8명, 미국인 8명 중에 1명이 이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게 가장 우려가 됐었는데 다행히 이제 법원이 제동을 걸어서 이 그 일부 비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예. 근데 다만 문제는 지금 그 비상 지원한 규모가 한 절반 정도, 11월 달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을 이제 재원을 다른 데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원래 대상자들한테 50%만 지급, 이번 달은 11월 달은 그렇게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원래는 건보료, 오바마 케어 같은 것을 타겟으로 해서 샷다운이 됐는데 예. 오히려 이제 민생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그 트럼프도 예측 불가하지만 백악관 자체도 예측 불가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셧다운 민주당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공화당에서. 그렇죠. 네.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야당 민주당을 조롱하는 사이트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열었어요. 네. 특이하대요, 그거. 정말 저도 방문해 봤는데 예. 이 그 민주당을 거의 샷다운의 원흉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별도 페이지를 백악관 페이지에 만든 예. 겁니다. 그래서 예.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들어가면은 그 지금 민주당의 첫 흑인 하원 원내대표죠. 하킴 제프리스 의원을 예. 사실 요 그림 맨 위에 저기 나오네요. 예. 그 하킴 제프리스 의원의 프로필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그 이미지를 게시하고 있는데 하킴 의원이 지금 썸브레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원래 자체가 그 멕시칸을 이제 희화하는 그 불법 이민자를 형상화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지금 많이 지탄을 받아왔고요. 예. 그 하킴 제프리스 의원 옆에 그 같이 서 있는 그 의원이 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저 사진에서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55세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밑에 하킴 제프리스의 지금 기분 땡땡하고 네. 욕설이 담긴 이모티콘이 또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쭉 내려가면 그 하킴의 주요 친구들이라고 해서 그 탑 8 프렌드를 해서 뭐 조 바이든, 네. 뭐 척 의원 그리고 척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렇게 저 이렇게. 사진이요. 네, 척 의원을 희화화한 또 척키의 이름 그 그림까지도 들어가 있고 하킴의 관심사가 뭐 트랜스젠더, 불법 이민자 뭐 이런데 혜택 주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샷다운이 이 민주당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아예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되어 있고 또 여기 밑에 BGM으로는 예. 링킨파크의 What Have I Done이라는 그 링킨파크의 그 음악을 또 이렇게 플레이할 수 그 있게끔 무슨 뜻이에요, 그거? 내가 뭔 일을 저지른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샷다운을 시키고 모든 게 다 민주당으로 몰아가는 네, 거군요. 내가 민주당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라는 그런 우스개 그 희화하는 그런 또 이거를 이제 공식 화이트하우스 페이지에. 백악관 페이지에 개설했다는 것이 예. 역대급의 그런 그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조롱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네. 밝히면서 핵 경쟁이 또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네. 담당 장관이 핵 폭발 없이 작동 테스트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사실 이 문제가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1992년이 마지막이고 33년 동안 그 핵실험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이제 핵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새롭게 개발된 전술핵이 2개가 있습니다. B-61-10이라고 해서 그 나토에 배치된 중력폭탄이고 그리고 또 오하이오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W-76-2라는 그 새 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두 가지 모두도 핵실험,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기존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그리고 기존 핵탄두를 개량하는 정도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장관이 수습하는 그 내용은 이제 미국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비임계 실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핵 연쇄 반응, 핵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핵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엄청난 규모가 나는 것인데 그게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 플루토늄을 사용하더라도 그 직전까지만 사용해서 기존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트럼프의 문제의식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핵실험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핵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뭐 핵을 탑재한 무인 잠수정이라든지 이런 신형 무기를 계속 찍어내고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2030년이 되면 1000개까지 갈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지금 개량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장관이 이렇게 임계 없는 비임계 실험만 한다고 했지만 미국 내에는 또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럽 상황을 보자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또 벨기에까지 최근에 드론이 출몰했다가 그렇습니다. 사라진다 이런 네. 소식이 있던데 그 네. 정체가 밝혀졌나요? 지금 추정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 테오 프랑켄 벨기에 국방부 장관이 소셜 미디어 X에다가 예. 그 클라이네브러겔 자신들의 공군기지 상공에 높은 고도에 이제 그 무인기가 포착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CNN이 이거를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굉장히 그러니까 흥미라기보다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네. 이 클라이네브러겔 공군기지도 그렇고 이번 사태 전에도 지난달만 해도 이 벨기에하고 독일의 국경 지역에 또 드론이 한 15번 넘게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국경 지역에는 클라이네브러겔 기지도 있지만 또 독일의 또 부셸 기지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미국이 나토 안에 전술핵 폭탄을 배치한 기지입니다. 그래서 F-16으로 이걸 운영하는 그런 기지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이제 드론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그 나토의 동쪽에 그 에스토니아, 폴란드에 지금 러시아가 드론을 보내는 것처럼 예. 또 이 지역 안에 그 유럽 국가들의 대응 의지, 나토의 대응 의지 이런 것을 시험하는 그런 목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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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각종 추문과 논란 끝에 얼마 전에 영국 왕자 칭호를 잃었던 앤드루 네. 왕자가 이제 왕자가 아니죠. 이제 전화 호칭도 이렇습니다. 예. 네. 근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해군 중장급 지위까지도 박탈당할 상황에 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화 호칭을 잃은 것도 사실 그 제프리 앱스타인 그 사건하고 연루가 되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예. 이 당시 2022년에 그 버지니아 주프레 당시 미성년자하고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런 그 혐의로 연루가 되었었는데요. 예. 당시 그때는 이제 그 민사소송을 합의로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버지니아 주프레가 회고록을 냈고요. 그게 이제 다시 언론에 크게 나오다 보니까 예. 이번에는 마지막 지금 앤드류가 가진 마지막 그 군 명예직인 이 해군 이것까지도 지금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영국의 왕실은 이 조치를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사실 영국 시민들의 이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번에 그 영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도 그 성벽에 아예 앱스타인 관련된 트럼프하고 사진 찍은 것을 공개하는 반시위가 일어날 예. 정도로 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고 이게 이제 왕실의 일원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이제 왕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소해야 하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왕자 칭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해군 중장 지위까지도 박탈되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 박탈되면 그냥 앤드루 씨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보통 호칭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앤드류 이제 지금 해군 중장은 22년 해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예. 그것마저도 이제 다 사라지는 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니쇼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